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정축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지금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 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음목이 되죠. 음목이면서 을목은 양유목과 같다,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죠. 엄청 추운 그런 동절이면서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진 바깥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월의 을목도 해월, 자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해자축월이 숙명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사주 나머지 글자들이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 을목은 얼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병화를 보고 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축중 개수가 암장된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자체가 그렇게 세력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화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인목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일간 을목도 묘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간도 튼튼해지고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튼튼해진다. 물론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건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가 더욱 강해진다. 해자축월의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뭐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해자축월에 어떤 분들 질문할 때 화가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동절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 5, 묘월 여름 같은 경우에 수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5, 묘월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할 수도 있고 축월의 임수도 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수가 얼지 않도록 화의 세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의 나무는 어떻다? 따뜻한 봄을 양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운은 어디까지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반대로 금수운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기인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은 사주를 보심으로 인해서 임상을 통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면 축월의 을목은 역시나 뿌리 있는 병화를 얻고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나는 원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원령의 관계, 일간과 원령의 특성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 간의 8글자죠. 서로 8글자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 생극제화 또는 형충회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하죠.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시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어느 것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된다. 약해서 병이 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나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공간 안에는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도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가을은 서늘하고 봄은 따뜻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것이지,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 격국과 용신을 볼 때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일간 을목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축토 또한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을목인 내가 극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재성은 재물이라고 보고요. 남자한테는 처가 되기도 하고, 인기, 남들한테 얻는 인기 같은 것.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등등 선출직들은 국민들로부터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재성이 있으면서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관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 뭐 크면은 뭐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도지사라든가 시도의원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면 성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것 좋아하고, 풍류가라고 하죠. 풍류가 한량이라고도 합니다. 주색 잡기 또는 유흥오락도 해당이 돼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재성이 되면서, 재성이 있고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인기도 있고 재물도 있고, 남자는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을 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적절하게 잘 합니다만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만 많으면 인기를 얻긴 얻지만 좋은 인기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주색작이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폐가망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인데, 만약에 뭐 재다 신약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재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폐가망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붙었습니다. 바른 재물이죠. 편제는 치우칠 편자죠. 치우친 재물입니다. 정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재물이다라고 봤을 때, 편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이죠. 그래서 정제는 월급, 이자 같은 개념, 품삯 같은 개념, 딱 내가 이 정도 일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편제는 일확천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라든가 생각지도 않은 뭐 유산을 받는다든가, 뭐 땅이 갑자기 수용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편제가 되겠고, 뭐 주식 같은 거, 뭐 코인 같은 거 갑자기 올라서 버는 것도 이것도 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 뭐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런 것은 뭐 그냥 단순 논리, 흑백 논리로 뭐가 좋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일간한테 도움이 어떤 것이 더 되느냐, 그 다음에 사주 전체 국세를 놓고 봤을 때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이렇게 논하는 것이 좋지, 단순하게 두 가지만 놓고 무엇이 좋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아빠가 좋은 먹어줘. 다 이상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용돈 많이 주는 분이 좋은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 정제, 편재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정제라고 하는 개념은 뭐다?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제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는 편제가 되는데 오늘은 음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 편제 격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토가 왕한 반면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축토라고 하는 것도 지정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편직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 격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축월인 토왕절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제살태왕한 구조가 됐죠. 그러면 진태양난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감당 못해 거기다 칠살까지 투출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는 쏙 좋을 일은 없겠고요. 당연히 기토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 이 되는데 만약에 다 투출됐다 그러면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의 을목은 이렇게 편제격인데 편인격, 편관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약제형의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땅도 얼고 나무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무조건 눈을 씻고 뭘 찾아봐야 되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찾아보고요. 화가 있어서 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술을 얻어서 을목을 생해줄 수도 있겠고 축월의 병화가 약하니까 뭐 비견겁제인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화가 해자축월에는 화가 한 3점 정도 있으면 좋으니까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놓고 또 인목, 묘목 등이 있어서 을목도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축월에 을목이 태어났는데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화가 없는데 운이 그래도 순행한다라고 하면 축월 다음에는 인묘진 사오무이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지만은 만약에 원국에 화가 없는데 대운이 역행한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는 재성이긴 하지만 을목이 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왕절에 재성이 왕한테 다시 재성을 받기 때문에 재성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일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것도 을목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목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능히 통근 가능하죠. 그래서 을목 자체가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진토 뿌리를 줄 수 있고 해수까지 있으니까 을목 자체가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결빙돼서 천하가 얼게 되면 을목이 자기 기량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화를 찾아봤는데 월간의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지만은 정화는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정화는 태양기와인 병화와 달라서 뿌리가 없는 정화는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요. 다행스럽게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3주를 놓고 봤을 때 화의 기운이 좀 약한 것이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생시를 볼까요?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병화가 투출된 것은 좋습니다. 정화에 비해서는 병화가 조후의 측면에서는 병화가 월등히 정화에 비하여 공력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에 태양이 뜬 거하고 겨울에 모닥불 핀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온기를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천하를 밝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햇볕을 얻는 것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단 병화가 뿌리가 없겠고 간목이 병정화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해자축 방합이죠. 해자축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한기가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병자시가 되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축시는 정화가 또 도출되긴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축축 다 습토죠. 습토에다가 해수있기 때문에 정화 두 개 가지고 비록 개수는 두 개지만 조우의 공력이 크지 않다.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인시가 되면 이렇게 인의 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간목도 인의 뿌리 두고 해 뿌리를 둘 수 있죠. 진해도 뿌리를 둔다. 이거는 일간 을목, 그 다음에 겁재인 간목이 약하지 않고 이 간목이 정화를 생겨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천간에 투출된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중에 암장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불씨를 하나 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무토의 용도에 있다. 무토. 이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고,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 나쁠 것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신반의, 어느 경우에는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건토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정축시라든가 기타 다른 생시에 비하면 무인시는 인중병화가 있고 을목과 겁재인 간목이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생시, 기묘시보다는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동절에 또 습토를 얻었죠. 그 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한기가 발생하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상충이 되죠. 그래서 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해상충이 되게 되면 을목의 뿌리도 상처를 받고 정화의 뿌리도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신사지는 차라리 충을 안 하는 게 낫지, 신사지를 얻어서 해수사화를 다 깨박살을 낼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어서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축월에 해수 있고 진토에 뿌리를 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된다. 이거는 수다목부도 될 수 있죠. 일간 을목 자체가 해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수다목부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는 운이 금수운이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신시라든가 을료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청하에 갑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신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늘 중에서 아까 병자시는 병화가 뿌리가 없었다라고 봤을 때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이지만은 병화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 두 개, 을목의 뿌리를 뒀죠. 이것도 정화 두 개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